자, 이번 자시에서는 비구면 렌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구면 렌즈 들어보셨을까요?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안경 렌즈에서 사용하게 되는 렌즈 형태는 구면 렌즈예요. 스페리컬 렌즈에서 이제 구면 렌즈. 그래서 SP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제 구면이라고 했었을 때는 렌즈가 곡면이 전면이랑 이제 후면이 이렇게 있을 텐데, 이 전면과 후면을 이렇게 이루는 이 곡률 값이 하나라는 거죠. 전면도 하나로, 그리고 후면도 하나로 이렇게 이루어진 형태가 일반적인 형태고, 그러한 형태를 이제 구면 렌즈라고 저희가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구면 렌즈 이 형태 때문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광학적 문제들이 좀 있어요. 있었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조금 해소하고자 나온 게 개발이 된 렌즈가 바로 비구면 렌즈입니다. 당연히 이제 구면 렌즈의 어떤 문제점들을 보완을 했기 때문에 좋은 부분들이 많겠죠. 그래서 이제 이 비구면 렌즈가 나왔는데, 일단 이제 이름에서도 아실 수 있다시피 이제 하나의 곡면이 아니라는 거죠. 구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 곡률 반경값이 2개 이상, 곡률값이 하나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뭐 2개 이상 여러 개로 이렇게 이루어진 렌즈 형태를 이제 비구면 렌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하나의 곡률 반경값이 아닌 적어도 2 이상의 면이 비구면으로 구성된 렌즈를 의미한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뭐 지금 좀 이해하시기 쉽게 이런 형태의 그림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지금 파란 색깔은 이제 곡률 반경값이 하나인 그러한 렌즈 형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빨갛게 된 요 렌즈 형태는 여기 중심부랑 주변부의 곡률, 주변부로 와서 약간 더 평평해지는, 그러니까 곡률 반경값이 좀 길겠죠. 그래서 이제 곡률 값이 조금 다르게 이렇게 설계가 된 렌즈의 형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설계를 하겠다라는 게 이제 비구면 렌즈입니다. 그래서 안경 그 렌즈가 들어있는 이 봉투에 보시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또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구면 렌즈는 보통 SP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비구면 렌즈는 AS 혹은 뭐 ASP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비구면 처리를 할 때도 렌즈 전면에다가만 할 수도 있고, 렌즈 후면에다가만 할 수도 있고, 양면에다가 다 할 수도 있겠죠. 당연히 양면에 다 했었을 때 우리가 광학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고, 설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전면에 하는 게 가장 간단하긴 해요. 그렇지만 눈에서는 전면보다는 후면이 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렌즈 이렇게 뭐 이렇게 안경원에서 판매하는 이렇게 판매 책자 같은 데 보면은 비구면 처리를 했다라고 했었을 때 그냥 비구면 렌즈 그냥 이렇게 돼 있으면 보통 전면 비구면의 형태예요. 설계가 가장 쉬운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내면 비구면 처리를 했다라고 했으면은 내면 비구면 따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재질의 이제 똑같은 사양인데도 전면 비구면이냐 뭐 내구면 후면, 그러니까 내면 비구면이냐에 따라서도 금액이 좀 차이가 나고, 그리고 양면 비구면이 있는데 또 차이가 또 많이 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또 비구면 렌즈도 나누고 있는데, 지금 여기 앞에 보니까 바이 적혀 있는 거 보니까 요거는 양면 비구면이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앞에 여기 굴절율 값이 적혀 있네요. 1.76 초고골절율 렌즈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렌즈가 들어있는 봉투에는 이 렌즈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그런 정보들이 다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또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 다 적혀져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구면 렌즈에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비구면 렌즈가 나왔다라고 했는데, 그 문제점들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 문제점들을 갖다가 비구면화 했었을 때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그래서 실제 우리 눈에는 어떤 이점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면수차 들어보셨죠? 구면수차. 이 구면수차가 렌즈가 구면이기 때문에 발생되는 수차거든요. 즉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러한 렌즈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지금 양 볼록 렌즈 형태로 되어 있네요. 예를 들어서 얘가 이제 6디옵터다, 플러스 6디옵터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실제 이 렌즈에 있어서 플러스 6디옵터가 정확하게 들어있는 곳은 여기 광 중심 여기에만 플러스 6디옵터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 주변에는 플러스 6디옵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중심에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 값이 더 차이가 많이 나고 플러스 렌즈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굴절력 값이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렌즈 형태를 봤었을 때 이렇게 구면으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중심에서 주변으로 갈수록 곡률 값이 커지죠. 그죠? 이런 식으로 휘어져 있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쪽 부분에서 빛이 들어왔었을 때 영향을 받는 굴절력은 플러스 굴절력이 더 커지는 거예요. 지금 이 형태에서 봤었을 때는 후면도 마찬가지죠. 예면 후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렌즈의 전면과 후면에서의 그 곡률 값에 따라서 굴절력이 결정이 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전체 굴절력이 결정이 되는데 이 중심은 6디옵터지만 주변부로 갈수록 이렇게 곡률 값이 커지면서 그죠? 휘어짐이 커지면서 실제 빛이 영향을 받았을 때 그 굴절력 값은 플러스 값이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빛이 중심에서 이렇게 중심으로 들어왔었을 때는 원래 맺고자 하는 그 상점의 위치 정확하게 이렇게 결상이 되겠지만 주변부에 입사된 이 빛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굴절력이 더 크다 보니 수렴을 더 많이 하는 거죠. 굴절을 더 많이 하게 되어서 조금 더 앞에 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플러스 굴절력 값이 더 커지기 때문에 더 앞에 이렇게 상점이 하나가 아니라 조금 차이가 나게끔 이런 식으로 그 상점의 위치가 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면 수차입니다. 렌즈의 형태가 구면임에 따라서 발생되는 수차. 차이값. 그럼 상이 하나로 이렇게 모여야지 선이한 상을 맺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결상된 상점의 위치가 다르다 보니 상이 선명하지 않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퍼져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고자 비구면 렌즈가 나온 거죠. 중심과 동일한 굴절력 값을 갖도록 주변부의 곡률 값의 변화를 한번 줘서 전면과 후면의 굴절력 값이 딱 더해졌었을 때 플러스 6디옵터가 될 수 있게끔 곡률 값을 조금 다르게 줘보자 라고 하면서 곡률 값의 변화를 이렇게 준 형태로 만든 것이 비구면 렌즈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구면 렌즈,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비구면 렌즈가 나오게 된 배경은 렌즈의 구면 형태에 따라서 발생되는 구면 수차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좀 더 선의한 상을 만들기 위해서 비구면 렌즈가 개발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가장 큰 목적이고요. 자, 지금 이제 마이너스 렌즈 같은 경우는 주변부로 가면 마이너스 렌즈 굴절력이 더 커지고요. 플러스 렌즈는 플러스 굴절력이 더 커지는데 이런 것들을 중심이랑 똑같은 굴절력 값을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의 상점으로 이렇게 맺어지게끔 한 렌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면 수차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얻을 수 있는 이점이라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이제 렌즈, 구면 렌즈 같은 경우에는 중심에는 정확하게 이 렌즈가 얻고자 하는 굴절력 값이 들어 있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플러스 14디옵터라고 되어 있네요. 플러스 14디옵터의 구면 렌즈. 그러면 진짜 맺고 싶은 상점의 위치는 여기인 거죠. 그죠? 근데 주변에 중심에, 이 광중심에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주변부로 가면 갈수록 그 굴절력 값이 지금 휘어짐이 커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플러스 굴절력이 더 커지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들어와서 더 많이 꺾이는 거죠. 그래서 더 이렇게 앞에 꺾여서 발생되는 게 구면 수차이고, 그래서 상의 흐림이 나타나고요. 뿐만 아니라 플러스 값이 더 커지기 때문에 주변부에서 들어왔었을 땐 플러스 값이 더 커지기 때문에 상의 확대가 더 커지겠죠. 그래서 실제 내가 보고자 하는 사물이 이러한 정사각형이라 했었을 때 주변부에는 굴절력 값이 더 플러스 값이 더 커지다 보니까 확대가 더 이런 식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원래의 형태가 아니라 조금 왜곡된 형태. 플러스 렌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실패형의 왜곡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원래 형태가 아니라는 거죠. 왜곡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이 구면 렌즈를 비구면화 하게 되면은
중심이랑 주변부랑 동일한 굴절력 값을 가질 수 있게끔 이렇게 곡률 변경 값을 이제 여러 개로 처리를 하다 보면은 중심과 거의 유사한 플러스 14디옵터 거의 유사한 그런 굴절력 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점 역시 내가 원하고자 하는 이 이상적인 이 상점에 결상이 될 거고요. 근데 완전하게 하나로 결상될 수는 절대 없어요. 왜냐하면 렌즈의 형태 자체가 이제 그 둥근 형태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로 결상이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원래의 구면 렌즈보다는 훨씬 더 지금 상점의 그 차이 값이 적어지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이제 선명해지는 거고 뿐만 아니라 플러스 굴절력이 이제 중심과 거의 동일한 값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서 발생됐었던 이 왜곡도 훨씬 더 줄어들기 때문에 원래의 그 형태 그대로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왜곡도 줄일 수 있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구면 렌즈를 선택함에 따라서 상도 선명해지고 그리고 왜곡도 줄일 수 있으니까 그런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봤었을 때 광학적인 이점이 굉장히 큰 렌즈인 거죠.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이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더불어서 지금 요거는 왜곡을 줄일 수 있다라는 부분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왜곡뿐만이 아니라 주변 시야도 선명해집니다. 실제 이제 왜곡이 줄어들고 이 수차가 줄어들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선명도도 좋아지겠죠. 그래서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구면 렌즈와 그리고 비구면 처리를 할 때도 한 면만 비구면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죠. 그것도 뭐 전면에 하느냐 후면에 하느냐 요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했고 당연히 후면에다가 해주는 게 훨씬 더 광학적으로는 좋고 그리고 양면 비구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게 되면은 똑같은 이제 바깥 지금 이제 풍경을 보고 있는 건데 구면 렌즈는 지금 플러스 렌즈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의 실패형의 왜곡이 발생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있고 한 면만 비구면 처리했었을 때 그래도 구면 렌즈보다는 훨씬 더 왜곡이 줄어든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양면 비구면 처리했을 때 거의 이제 원래 모습 그대로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변 시야도 왜곡되지 않고 훨씬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다라는 이점이 있겠습니다. 자, 광학적으로 이렇게 좋은 렌즈인데 이 부분만이 아니라 또 이점이 더 있어요. 자, 한번 보시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 렌즈인데요. 마이너스 렌즈 역시 중심에서 주변으로 갈수록 굴절력 값이 커지되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렌즈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이제 생겼잖아요. 그래서 주변부로 갈수록 마이너스 값이 더 커지겠죠. 그죠? 마이너스 값이 더더 커질 텐데 이걸 갖다가 줄여야 중심과 동일한 굴절력 값을 가질 수 있다 보니까 이 줄이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전면에다가 비구면 처리를 하느냐 아니면 후면에다가 비구면 처리를 하느냐. 만약에 전면에다가 비구면 처리를 한다라고 하면 렌즈의 전면과 후면의 굴절력 값을 상쇄시켜서 중심에 있는 굴절력 값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후면에서 마이너스 값이 이렇게 커지니까 전면에다가 플러스 값이 좀 더 클 수 있게끔 이렇게 플러스 곡면이 이렇게 커질 수 있게끔 이렇게 휘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깎는 거죠. 자, 그러면 뭐가 좋으냐? 깎아서 만들기 때문에 얇아진다라는 이점이 있어요. 얇아지고. 자, 내면에다가 한다라고 하면 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중심에서 주변으로 갈수록 마이너스 굴절력 값이 현저하게 커지기 때문에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조금 더 평평한 형태로 이렇게 마이너스 값이 적게끔 이런 식으로 깎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도 어쨌든 원래의 구면보다는 훨씬 더 마이너스 굴절력이 커지는 게 줄어들기 때문에 좀 더 선명한 상을 얻을 수도 있고 왜곡도 줄어주겠죠. 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얇아지는 거죠. 그래서 비구면 처리를 하게 되면은 렌즈의 형태 자체를 변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깎아서 만드는 형태이기 때문에 일단 얇아지고요. 얇아지면은 정말로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시력이 너무 나빠서 도수가 너무 높다라고 하면은 굴절률을 높은 것을 선택하기에 앞서서
비구면 처리를 한 렌즈를 선택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게 기본이 되고, 실제적으로 생산되고 판매되는 렌즈들을 보면 정말로 굴절력이 높은 렌즈 같은 거 구면 형태로 만들지를 않습니다. 아예. 왜냐면은 그렇게 했었을 때 실제 사용자가 이제 만족스럽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도수가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한쪽 면이라도 비구면 처리가 된 렌즈를 갖다가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하지, 보통 이제 구면 렌즈는 만들지는 보통 뭐 판매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비구면 처리를 했었을 때는 광학적인 이점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렌즈가 얇아지고 가벼워진다라는 부분도 굉장히 이제 큰 이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비구면 렌즈 같은 경우 중심부와 주변부의 이제 굴절력 값이 거의 동일하게 분포하기도 하고, 그리고 렌즈 두께가 얇아지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경 배율 변화도 적어요. 안경 배율 같은 경우에는 특히 렌즈 두께 영향을 받잖아요. 두께가 얇아지다 보니까 안경 배율의 그 영향도 적어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렌즈 이제를 착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구면 안경을 썼었을 때는 지금 실제 이 사람의 그 얼굴 쉐입이 여긴데 안경 렌즈를 통해서 봤었을 때는 축소됐는데 축소가 굉장히 커서 이렇게 라인이 조금 이제 틀어진 형태로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단면 비구면, 한 면만 비구면 처리했었을 때는 그래도 좀 괜찮고, 양면 비구면은 거의 동일하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그림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렌즈 주변부에서 특히 많이 확인되는 안경 배율 차에 따른 이런 상의 축소, 상의 확대가 이제 많이 줄어든다라는 것도 장점이죠. 그래서 안경 배율 변화가, 배율 차가 이게 배율이 이제 적다라는 것은 또 미용상 또 좋은 부분이 이런 부분도 있지만, 뭐 실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보통 대부분 근시니까요. 멀리 보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시니까 썼었을 때 눈이 작아 보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있잖아요. 네, 이렇게 좀 안 좋아하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비구면 렌즈를 좀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눈이 이제 렌즈를 통해서 봤었을 때 축소되어 보이는 게 그나마 조금 나을 수가 있어요. 이런 구면 렌즈보다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미용적으로도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점이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비구면 렌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심 두께, 주변 두께, 무게까지 모두 다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지금 위에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똑같은 재질인데 비구면 렌즈에 있어서의 두께값, 가장자리 두께, 중심 두께, 가장자리 두께, 무게를 나타낸 거고, 밑에 있는 것은 일반적인 구면이에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중심 두께도 줄어들고 주변부 두께는 더 효과적으로 더 많이 줄어들고, 그리고 무게도 당연히 깎아서 만드니까 가벼워진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밑에 지금 굴절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효과가 훨씬 더 크다라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도수가 높아서 안경 렌즈를 얇게 하고 싶다라고 했었을 때 사실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부분이 굴절률이 높은 거 압축 렌즈를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압축 렌즈 같은 경우에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얇아지긴 해요. 얇아지긴 하는데 낮은 도수에서는 그 효과를 크게 우리가 느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실제적으로 얇아지는 게 전체적으로 얇아지는 거에 대한 어떤 이제 우리가 그 만족도를 느끼긴 좀 힘들어요. 마이너스 렌즈는 주변부가 얇아지는 것을, 그리고 플러스 렌즈는 중심이 얇아지는 것에 대한 효과는 좀 더 우리가 이제 직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지만, 전체적인 어떤 얇기가 얇아진다라고는 조금 느끼기엔 좀 미미한 정도거든요. 근데 이 비구면 렌즈 같은 경우에는 만드는 것 자체를 형태적인 변화를 줘서 만들다 보니까 중심부, 주변부 다 깎아서 만들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더 얇아지기도 하고 깎아서 만들기 때문에 무게도 경감이 되고, 그래서 실제 이제 도수가 높다, 뭐 도수가 낮다라고 해도 사실 비구면 렌즈를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선택이죠. 전체적으로 조금이나마 얇아질 수도 있고 가벼워질 수도 있고, 게다가 광학적으로도 안정적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고골절류 렌즈보다는 실제적으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비구면 렌즈를 선택하는 것이 이제 우선적이고, 그 후에 조금 더 내가 그런 효과를 갖다 더 내고 싶다라고 했었을 때, 이제 두께에 대해서 내고 싶다라고 했었을 때 고골절류를 갖다가 옵션으로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거는 이제 일반적인 기본의 구면 렌즈이고, 요건 비구면 처리했었을 때 뭐 마이너스 렌즈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얇아진다, 그리고 플러스 렌즈는 이렇게 이제 얇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봤었을 때 얇아지는 것도 있지만 형태적인 부분이 조금 어때요? 좀 평평한 형태를 가지고 있죠. 아까 깎았을 때 약간 평평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굴절력 값을 이제 중심이랑 주변을 갖다 동일하게 주기 위해서. 그래서 비구면 렌즈 같은 경우에는 얇고 가볍고 평평하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형태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봉투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봉투에서 저희가 봐야 되는 중요한 정보들은, 첫 번째 여기 이제 굴절력값 확인해 보셔야 되겠고, 그리고 지금 이거는 전체 직경이거든요. 직경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굴절력이 크고 굴절률이 또 큰 재질일수록 파이 값이 커지겠죠. 그죠? 그래야지 조금 더 얇게 쓸 수 있으니까요. 마이너스 렌즈 기준에서. 자, 그리고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굴절률이 1.74다라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옵션 사항에 지금 요거는 UV 400까지 광선을 차단을 해준다. 그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여기서 표기하는 부분은 코팅 부분인데 회사마다 조금 다르게 표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거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보면은 ASP 해가지고 비구면이구나 라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산된 곳이 미스 이레진사, 그죠? 이 재질은 MR174다라는 거, 이렇게 전체적인 중요 정보도 확인을 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구면 렌즈를 이용을 했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일단 비구면 렌즈가 나오게 된 이제 주 개발 그 목적은 구면 렌즈에서 발생되는 구면 수차에 의해서 만들어진 흐림상을 없애기 위해서, 좀 더 선명한 상을 얻기 위해서 이제 개발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구면 수차를 줄임에 따라서 좀 더 선명한 상을 얻을 수가 있겠다, 선명한 깨끗한 상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주변부에 발생되는 왜곡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왜곡 수차가 줄어들기 때문에 왜곡되지 않고 원래의 모습 그대로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겠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요것뿐만이 아니라 같이 주변부가 이렇게 왜곡되지 않고 주변에도 이제 원래 원하는 굴절력 값이 들어있다 보니까 시야 부분도 좀 더 넓은 시야 범위를 확보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구면 렌즈의 특징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첫 번째, 그 형태적인 부분을 봤었을 때 우리가 구면 렌즈보다 이제 비구면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깎아서 만들었었잖아요. 그래서 깎아서 만들다 보니까 약간 평평한 형태를 가지고 있었었고, 그리고 얇아집니다. 굴절력 값의 차이값, 굴절력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얇아지는 것에 대한 효과는 더 커지고요. 얇고 그리고 가벼워지기 때문에 일단 외관으로 봤었을 때도 좋고, 착용했었을 때 가벼우니까 착용감도 향상시킬 수 있겠다라는 이점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안경 배율차 값도 적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었죠. 그래서 플러스 렌즈 같은 경우에 렌즈를 통해서 봤었을 때 발생되는 확대, 마이너스 렌즈를 통해서 봤었을 때 축소, 이런 효과가 줄어들기 때문에 플러스 렌즈 통해서 보게 되면 또 이제 확대가 크니까 이제 손눈처럼 졸출되어 보이잖아요. 요런 거나 아니면은 이제 마이너스 렌즈로 봤었을 때 눈이 작아 보이는 소호반 현상 이런 것들을 제거할 수 있어서 외부에서 나를 봤었을 때도 보기가 좋고, 내가 외부를 봤었을 때도 원래 그 사물 그 크기와 거의 유사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점이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보다 평평한 곡면을 가짐으로 눈에 더 가깝게 착용되어 있어서 강도의 채광에서는 시야나 확대별 등에 유리하게 작용을 한다. 이제 요 역시 뭐 상황대 배율이 이제 적다라는 얘긴데요. 요거는 제가 조금 같이 부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예를 들어서 그 계속적으로 이제 일반적인 렌즈, 구면 렌즈를 써오셨었던 분이 만약에 비구면 렌즈를 갖다가 지금 바꿔서 착용을 했었을 때 똑같은 도수를 착용을 했었을 때도 시감적인 차이가 당연히 있겠죠. 있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마이너스 6디옵터를 썼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마이너스 6디옵터의 구면 렌즈를 계속 썼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실제 마이너스 6디옵터를 쓰고 있지만 주변 부분에 마이너스 6디옵터보다 굴절력이 큰 값이 분포하고 있는 상태에서 썼던 거잖아요. 그래서 내 눈은 마이너스 6디옵터보다는 사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625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굴절력 값이 큰 그런 렌즈에 적응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 사람이 똑같이 마이너스 6디옵터인데 비구면 렌즈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6디옵터가 다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거의 주변 보고 약간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거의 마이너스 6이거든요. 거의 동일하게 분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느끼는 시감은 마이너스 6인 거예요. 예전에 내가 썼었던 마이너스 6디옵터 구면 렌즈는 시감적으로는 마이너스 625. 근데 내가 지금 쓰게 되는 건 진짜 6디옵터. 그럼 좀 덜 보이네? 똑같은 도수인데도 덜 보이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안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 써야 되는 거는 이 비구면의 마이너스 6디옵터가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쓰려고 하냐면은 정강거리를 짧게 하면 어때요? 굴절력 값이 마이너스 굴절력 값을 더 크게 이제 크게 되잖아요. 그래서 좀 더 눈에 가까이 이렇게 정강거리를 좁혀서 짧게 해서 쓰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쓰는 거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그렇게 썼었을 때 사실은 어떤 그 배율 변화나 이런 게 줄어들기 때문에 더 좋기는 한데, 기존에 쓰던 구면 렌즈에서 비구면 렌즈로 이제 바꿀 때 이제 손님에게 먼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좀 이제 언급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특히 뭐 똑같은 도수로 바꿨다, 이게 더 좋다 해서 바꿨다 했는데 이 손님이 좀 이상한데 똑같은 도수인데도 덜 보이는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렌즈의 구조상 원래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 6디옵터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 렌즈로 써야 되는데, 기존 렌즈가 형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한 이제 결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눈이 거기에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익숙이 되어 있어서 조금 이제 일시적으로 실제 써야 되는 이 도수를 갖다 썼었을 때 좀 덜 보이는 느낌이 있을 수가 있다. 근데 한 3, 4일, 최대 한 일주일 정도면 충분히 적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눈에 있어서는 이제 눈 건강에 좋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조금 착용을 해보세요 라고 미리 이야기를 하고 이제 언제 판매를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좀 이상하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좋은 걸 선택을 했는데 또 만족도가 이제 안 보이니까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점과 함께 이런 부분이 일시적으로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잘 안 보이면 막 이렇게 가까이 이제 쓰려고 해요. 이렇게 당겨가지고. 그래서 그런 이제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중도 이상의 처방에서 고굴절률 렌즈와 함께 사용하면 좋은 조합이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도수가 높아서 렌즈 두께 부분을 고려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안경 안경테가 작은 걸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에요. 베스트고, 그 다음에 선택을 해야 될 것이 이제 비구면 렌즈인 거죠. 비구면 렌즈고, 그 다음에 이제 고굴절 렌즈를 옵션으로 이렇게 같이 해주면은 이제 최상의 어떤 선택이 될 수가 있겠는 거죠. 비구면 렌즈 같은 경우에는 꼭 이렇게 뭐 두께나 무게 경감뿐만이 아니라 광학적으로도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수가 낮은 그런 경우에 당연히 권해주시면 좋고, 특히 난시안 같은 경우에는 각 경선마다의 굴절력 값의 처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왜곡이나 이런 현상이 더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비구면 렌즈가 사실은 필수적이죠. 그래서 난시가 좀 많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제 비구면 렌즈를 좀 권해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가능하면 비구면 렌즈가 좋기는 한데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 요즘에 왜 근시 억제 렌즈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 역시 사실 이렇게 망막에 있어서 일반 구면 렌즈 같은 경우에는 주변부에 망막상의 결상이 안 되거든요. 마이너스 렌즈는 더 뒤에 결상이 되다 보니까 안축장이 길어지게끔 만드는 어떤 자극을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같은 경우에 성장기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비구면 렌즈를 선택을 해주시는 것을 이제 권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구면 렌즈는 특별히 단점이 없어요. 그죠? 단점이 없습니다. 장점만 있는 렌즈이기 때문에 굉장히 얄미운 렌즈이기 때문에 비구면 렌즈 선택을 해주시고 구글전류 렌즈 같은 경우에는 어떤지 뭐 두께가 얇아질 수는 있지만 사실 광학적으로는 조금 단점이 있었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같이 좀 고려를 하셔서 이제 권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